여러분이 지금 먹고 있는 그 매운 떡볶이, 사실 여러분의 뇌는 입안이 정말로 불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땀이 나는 건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이 지금 화재 경보를 울리고 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세상에서 가장 매운 고추는 경찰이 쓰는 최루 스프레이의 절반 수준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런 고통을 즐기는 걸까요? 이 미스터리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매운맛이 뭔지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매운맛을 단맛이나 짠맛처럼 하나의 맛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매운맛은 맛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통증이에요. 여러분의 혀가 지금 아픔을 느끼고 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매운 음식 속에는 특정한 화학물질들이 들어있는데 이 녀석들이 여러분 몸속에 특별한 신경세포를 자극합니다. 이 신경세포의 이름은 다감각 통증 수용체라고 불리는데요. 입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코, 눈, 심지어 몸 전체에 퍼져 있어요. 그래서 매운 고추를 만지고 눈을 비비면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거든요. 이 수용체들이 특이한 점은 뜨거운 열에도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운 고추를 먹으면 이 수용체들이 활성화되면서 뇌에 신호를 보내요. 야, 입에 불 났어? 이렇게요. 여러분의 뇌는 정말로 입안이 타고 있다고 믿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타지 않는데 말이죠. 반대로 민트 같은 걸 먹으면 차가움을 느끼는 수용체가 활성화돼요. 그래서 입안이 시원하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뇌가 열을 감지하면 몸은 위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방어 시스템이 작동하는데요. 땀이 나기 시작하고 심장이 더 빨리 뛰고 얼굴이 빨개지죠. 이게 바로 싸우거나 도망가는 반응이에요. 호랑이를 만났을 때 나타나는 그 반응 말입니다. 매운 음식 하나 먹었을 뿐인데 여러분의 몸은 생존 위기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매운 음식이 똑같이 매운 건 아니잖아요. 고추와 와사비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괴롭히거든요. 이 차이는 바로 화학 구조에서 나옵니다. 고추에 들어있는 캡사이신이라는 물질과 후추의 피페린은 알키라마이드라는 큰 분자로 만들어졌어요. 이 녀석들은 무겁고 커서 주로 입안에 머물러요. 반면에 겨자, 고추냉이, 그리고 와사비에 들어있는 물질은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작은 분자입니다. 얘네는 가벼워서 쉽게 날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코 속으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청양고추를 먹으면 입이 타는 것처럼 느껴지고 와사비를 먹으면 코가 뚫리면서 눈물이 나는 겁니다. 같은 매운맛이지만 공격하는 위치가 다른 거죠. 그럼 도대체 얼마나 매운 게 매운 걸까요? 이걸 측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바로 스코빌 지수라는 겁니다. 이건 음식에 들어있는 캡사이신을 물로 희석시켰을 때 사람이 더 이상 매운맛을 느끼지 못할 때까지 필요한 희석 배율을 나타내요. 피망은 0점이에요. 전혀 안 맵거든요. 우리가 흔히 먹는 타바스코 소스는 1200에서 1400 정도 나옵니다. 한국에서 인기 있는 청양고추는 대략 4천 1만 사이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도전하는 불닭볶음면은 약 8천에서 1만 정도 되고요. 그런데 세계 최고 수준의 고추들은 차원이 다릅니다. 트리니다드 모르가, 스콜피온이나 캐롤라이나, 리퍼 같은 고추들은 150만에서 220만 사이를 기록해요. 이게 얼마나 매운 거냐면 경찰이 사용하는 최루 스프레이가 대략 200만에서 530만 정도거든요. 거의 그 수준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캐롤라이나 리퍼를 먹고 병원에 간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매워서 심한 두통이 생기는 천둥박수 두통이라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심장에도 무리가 갈 수 있고 위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난으로 먹을 음식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도대체 왜 사람들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걸 먹으려고 하는 걸까요? 인간이 언제부터 매운 음식을 먹기 시작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고고학자들이 2만 3천년 전 유물에서 겨자 같은 향신료를 발견했거든요. 이게 음식용이었는지, 약용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장식용이었는지는 모르지만요. 좀 더 확실한 증거는 6천년 전 것입니다. 고대 토기의 벽면에서 탄 물고기와 고기 흔적을 발견했는데 거기에 겨자가 섞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6천년 전부터는 사람들이 음식에 매운 양념을 넣어 먹었다는 거죠. 한 가지 흥미로운 이론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음식에 향신료를 넣기 시작한 이유가 세균을 죽이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더운 지역일수록 요리에 향신료를 많이 쓰더라고요. 더운 곳은 음식이 쉽게 상하잖아요. 세균도 더 많이 번식하고요. 그래서 매운 향신료로 세균을 죽여서 음식을 보존했을 거라는 이론이에요. 실제로 많은 향신료들이 항균 효과가 있거든요. 한국의 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춧가루가 들어가면서 보존 기간이 훨씬 길어졌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냉장고가 있잖아요. 세균 걱정 없이 음식을 보관할 수 있는데도 여전히 매운 음식을 찾아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연구자들은 이걸 롤러코스터 타는 것과 비교해요. 롤러코스터는 실제로는 안전한데 뇌가 위험하다고 착각하면서 스릴을 느끼잖아요. 매운 음식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위험하지 않은데 뇌가 위험 신호를 보내니까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그 흥분을 즐기는 거죠.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해요.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도박이나 번지점프 같은 자극적인 활동도 좋아하는 경향이 있대요. 위험을 즐기는 성향이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유전적 요인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캡사이신에 덜 민감하게 태어나요. 이런 사람들은 매운 음식을 먹어도 덜 고통스럽게 느끼죠. 그럼 연습하면 매운 음식을 잘 먹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이 매운 음식을 자주 먹으면 고통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냥 고통을 견디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연구자들이 실험을 해봤는데요. 매운 음식을 즐기는 사람들과 못 먹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매운 음식을 먹게 했더니 둘 다 비슷한 수준의 고통을 느꼈대요. 차이는 고통을 받아들이는 태도였습니다. 매운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고통 자체를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치 운동할 때 근육이 아픈 걸 좋아하는 것처럼요. 계속 먹다 보면 캡사이신이 통증 신호를 전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고갈시켜서 점점 더 아프게 느껴지긴 해요.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어요. 멕시코에서는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매운 사탕이나 막대 사탕을 줍니다. 캡사이신에 익숙해지도록 훈련시키는 거죠. 그렇게 점진적으로 매운 정도를 높여가면 나중에는 아주 매운 음식도 먹을 수 있게 돼요. 한국도 비슷해요. 어릴 때부터 김치 먹고 자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매운 음식에 강해지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건 매운 음식을 한동안 안 먹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매운 음식 애호가였던 사람도 몇 달간 안 먹으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해요.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먹던 고추가 갑자기 너무 맵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매운맛 내성은 꾸준히 유지해야 하는 겁니다. 마치 운동처럼요. 안 하면 근육이 빠지듯이 매운 음식도 안 먹으면 내성이 사라져요. 이제 매운 음식을 먹을 때 몸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자세히 볼게요. 캡사이신이 입안에 들어오면 TRPV1이라는 수용체에 달라붙습니다. 이 수용체는 원래 43도 이상의 뜨거운 온도를 감지하도록 설계됐어요. 캡사이신이 이 수용체에 결합하면 마치 스위치를 켜는 것처럼 작동하는데 수용체가 열리면서 작은 전기 신호가 발생하거든요. 이 전기 신호가 바로 뇌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신호는 3차 신경을 통해 뇌로 올라가요. 그리고 감각 피질이라는 부분에 도착하는데 여기서 매운맛의 강도를 처리합니다. 하지만 신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감정과 위협을 처리하는 변연계로도 전달되거든요. 특히 시상하부라는 부분이 중요한데 여기가 여러분의 비상대응센터예요. 시상하부는 부신을 활성화시켜서 아드레날린을 분비하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싸우거나 도망가는 반응을 일으키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매운 음식을 먹으면 심장이 빨리 뛰고 동공이 확대되고 근육에 피가 더 많이 공급되죠. 몸 전체가 전투태세에 들어가는 겁니다. 단지 떡볶이 한 접시 때문에요. 동시에 체온 조절 시스템도 작동합니다. 뇌가 몸이 과열됐다고 판단하니까 땀을 내서 체온을 낮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운 음식을 먹으면 얼굴에 땀이 주르륵 흐르는 겁니다. 코에서도 점액이 분비돼요. 코의 점막이 캡사이신에 자극받으면 자동으로 방어 기제가 작동하거든요. 점액을 만들어서 자극 물질을 씻어내려는 거죠. 그래서 매운 거 먹으면 콧물이 나는 겁니다. 재채기나 기침도 같은 맥락이에요. 몸이 위험한 물질을 감지하면 그걸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거든요. 심한 경우에는 구토 반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은 캡사이신은 독소로 인식되니까 몸이 그걸 배출하려는 거죠. 실제로 극단적으로 매운 음식을 먹고 응급실에 실려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캡사이신의 흥미로운 점은 소화기관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입에서 시작해서 식도, 위, 장을 거쳐 최종적으로 나갈 때까지 계속 자극하거든요. 그래서 매운 음식을 먹은 다음 날 화장실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출구에도 통증 수용체가 있으니까요. 한국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뒷불이 바로 이거예요. 고추는 왜 이런 화학 무기를 만들어냈을까요? 식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포유류가 고추 열매를 먹으면 씨앗이 소화되면서 파괴돼요. 근데 새들은 캡사이신을 전혀 느끼지 못해요. 새들의 통증 수용체가 다르게 생겨서 캡사이신에 반응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고추는 새들이 열매를 먹고 씨앗을 멀리 퍼뜨리도록 진화한 겁니다. 포유류는 쫓아내고 새는 유인하는 완벽한 전략이죠. 인간은 유일하게 이 방어 메커니즘을 즐기는 이상한 동물이에요. 다른 포유류들은 본능적으로 매운 음식을 피하는데 인간만 일부러 찾아 먹거든요. 문화적 요인도 크게 작용합니다. 한국, 태국, 멕시코, 인도 같은 나라들은 매운 음식이 전통 요리의 핵심이에요. 이런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매운맛에 노출되니까 자연스럽게 익숙해지죠. 또 매운 음식은 음식의 맛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어요. 같은 재료라도 고춧가루를 넣으면 전혀 다른 요리가 되거든요. 가난한 시절에는 이게 특히 중요했어요. 싱거운 음식도 고추로 맛을 낼 수 있었으니까요. 최근 연구들은 매운 음식의 건강 효과도 발견했습니다. 캡사이신이 신진대사를 높여서 칼로리 소모를 증가시킨대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요. 매운 음식을 먹으면 포만감이 빨리 오거든요. 일부 연구에서는 심혈관 건강에도 좋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항염 효과도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처음에는 염증을 일으키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염증을 줄여준대요. 통증 완화에도 쓰이고요.
의료계에서는 실제로 캡사이신을 이용한 진통 크림을 만들어요. 피부에 바르면 통증 신호를 전달하는 물질이 고갈돼서 아픔을 덜 느끼게 되거든요. 관절염이나 신경통 환자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심지어 수술에도 쓸 수 있다는 연구가 진행 중이에요. 캡사이신을 상처 부위에 직접 투여하면 통증을 전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파괴해서 마취 효과를 낼 수 있대요. 출산할 때 쓰는 무통주사에도 캡사이신을 넣는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산모가 침대에 누워있지 않아도 되거든요. 물론 부작용도 있습니다.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먹으면 위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위염이나 위궤양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특히 빈속에 매운 음식을 먹으면 위벽이 직접 자극받아서 더 위험해요. 한국 사람들이 속쓰림을 많이 겪는 이유 중 하나가 매운 음식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극도로 매운 고추를 만지면 피부와 눈에 화상을 입을 수 있어요. 캐롤라이나 리퍼 같은 고추를 맨손으로 자르면 손이 몇 시간 동안 타는 것처럼 아프거든요. 그 손으로 눈을 비비면 정말 큰일 나고요. 실제로 요리하는 사람들은 이런 고추를 다룰 때 장갑을 껴야 합니다. 그럼 매운 걸 먹었을 때 어떻게 해야 고통을 줄일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물이죠. 하지만 물은 거의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캡사이신을 입안 전체로 퍼뜨려서 더 아플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캡사이신은 기름에 녹는 물질이에요. 물에는 안 녹습니다. 그래서 물로 아무리 헹궈도 캡사이신은 수용체에 그대로 붙어 있어요. 과학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건 우유입니다. 우유에는 카제인이라는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이게 캡사이신 분자를 감싸서 수용체에서 떼어내요. 특히 일반 우유보다 지방 함량이 높은 우유가 더 효과적이에요. 지방이 캡사이신을 더 잘 녹이거든요. 그래서 저지방 우유보다 일반 우유보다 크림이 더 좋습니다. 요거트나 아이스크림도 같은 원리로 작동해요. 한국에서 매운 음식과 함께 요구르트를 마시는 게 과학적으로 맞는 선택이에요. 치즈도 도움이 됩니다. 멕시코 음식에 사워크림이 빠지지 않는 이유, 인도 음식에 요거트 소스가 들어가는 이유가 다 있는 거죠. 스페인 사람들이 멕시코에 치즈를 전파했는데 멕시코 사람들이 매운 음식에 치즈를 듬뿍 올리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설탕도 효과가 있어요. 우유만큼은 아니지만 단맛이 매운맛을 어느 정도 가려주거든요. 그래서 매운 음식을 먹을 때 단 음료를 마시면 조금 나아지는 거예요. 꿀이나 초콜릿도 비슷한 효과가 있고요. 한국의 매운 음식들이 은근히 단맛도 같이 있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쌀밥도 도움이 돼요. 쌀의 전분이 캡사이신을 흡수해서 희석시키거든요. 그래서 매운 카레를 먹을 때 밥이 필수인 겁니다. 빵도 비슷한 역할을 해요. 하지만 가장 피해야 할 건 탄산 음료와 술입니다. 탄산과 알코올은 모두 자극 물질이에요. 통증 시스템을 더 활성화시켜서 오히려 더 아프게 만들거든요. 맥주로 매운맛을 씻어내려는 건 최악의 선택이에요. 시원한 느낌은 들지만 실제로는 캡사이신이 더 강하게 작용하게 만듭니다. 소주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에서 매운 음식에 술을 곁들이는 문화가 있는데 사실 과학적으로는 좋지 않은 조합이에요. 물론 술의 알코올이 캡사이신을 약간 녹이긴 하지만 동시에 점막을 자극해서 전체적으로는 손해입니다. 매운 음식을 먹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먹기 전에 우유를 한 잔 마시거나 요거트를 먹으면 위벽을 보호할 수 있거든요. 올리브 오일을 한 숟가락 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기름이 위벽을 코팅해서 캡사이신의 직접적인 접촉을 막아주거든요. 빈속의 매운 음식은 절대 피해야 하고요. 매운 음식, 내성을 키우고 싶다면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해요. 갑자기 극도로 매운 음식에 도전하면 몸에 무리가 갈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약간 매운 정도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강도를 높여가는 게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조금씩 먹는 것보다 일주일에 몇 번 집중적으로 먹는 게 내성을 키우는데 더 효과적이래요. 고추를 먹을 때도 요령이 있어요. 고추의 꼭지 부분이 가장 맵습니다. 씨가 붙어있는 막 부분에 캡사이신이 가장 많이 농축돼 있거든요. 씨 자체는 그렇게 맵지 않아요. 단지 막에 붙어 있어서 매운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덜 맵게 먹고 싶으면 씨와 막을 제거하고 고추의 아랫부분만 먹으면 됩니다. 한국의 매운 음식 문화는 독특해요. 고추가 한국에 들어온 건 16세기 임진왜란 이후인데 불과 400년 만에 한국 요리의 핵심이 됐거든요. 지금은 김치, 떡볶이, 불닭, 매운탕 등 매운 음식 없이는 한식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특히 젊은 세대로 갈수록 더 매운맛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의 매운맛 인덱스는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10년 전만 해도 2배 매운 불닭볶음면이 최고였는데 지금은 핵불닭이 나왔고 그것도 모자라서 더 매운 제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매운맛 경쟁이 과연 건강에 좋은지는 논란이 있지만 분명한 건 한국 사람들의 매운맛 내성이 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음식 중에서 가장 놀라는 게 매운맛이에요. 그들 기준에서는 한국의 보통 수준도 매우 매운 거거든요. 실제로 해외에 수출되는 한국 라면은 매운맛을 줄여서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원래 맛 그대로 내보내면 너무 매워서 못 먹는 사람이 많거든. 결국 매운맛은 실제 맛이 아니라 통증이고 우리는 그 통증을 즐기는 법을 배운 겁니다. 뇌를 속여서 위험하지 않은 고통을 짜릿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건 정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특이한 행동이에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아무리 매운 음식을 좋아해도 적당히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위장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약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매운 걸 먹었다면 우유를 가까이 두세요. 물은 아무 소용 없어요. 그냥 여러분을 더 괴롭게 만들 뿐입니다. 과학을 무시하고 물을 마시다가는 입안 전체가 불지옥이 될 테니까요. 매운 음식은 즐겁지만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적당히 즐기세요.